솔직히 말해. 우리 아이들 특히 민준이가 네 아이니? 죄송합니다. 첫째는 맞습니다. 8년 동안 내 앞에서 연기했던 거구나. 저는 민수의 말을 듣고 한동안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의 마음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성호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수진이의 얼굴을 살짝 들여다본 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벌써 15년째 반복하는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45. 이마에 자리 잡은 주름살과 옆머리에 섞인 흰머리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같은 또래 직장 동료들보다는 젊어 보이는 편이었거든요. 아빠, 일어났어? 첫째 민준이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들이었어요.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응, 일어났다. 너 혼자 일어났니? 응, 엄마가 7시 반에 깨우라고 했어. 기특한 녀석이었습니다. 성우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부엌에서는 벌써 수진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굽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났네. 응.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성우는 중견 건설회사 영업부 차장이었습니다. 25에 입사해서 벌써 2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출세욕이 강한 편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축구 연습 있어. 민준이가 식탁에 앉으며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아빠도 학창 시절에 축구 좀 했거든. 정말? 포지션이 뭐였어? 미드필더였지. 패스를 잘했어. 성우는 과거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축구부에서 활동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때는 프로 축구 선수를 꿈꾸기도 했지만 현실의 벽이 높았죠. 와, 나도 미드필더 하고 싶어. 그럼 패스 연습을 많이 해야 해. 혼자 잘하는 것보다 팀을 위해서 플레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둘째 민서는 아직 5살이라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편이라 수진이가 깨우러 갔어요. 민서야, 일어나야지. 더 자고 싶어? 유치원 가야지. 친구들이 기다린다고. 성우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지만 이런 소소한 일상이 바로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어요.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성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보는 풍경이었지만 질리지 않았어요. 안정적인 일상이 주는 평안함이 좋았거든요. 성우는 어려서부터 평범함을 추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큰 욕심도 부리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도 동아리 회장이나 학생회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공부하며 무난한 학점을 유지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와는 대학 선배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화려하거나 튀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 여자였거든요. 나는 평범한 행복이면 충분해. 그게 성우의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결혼 8년 차, 두 아이의 아빠, 안정적인 직장과 35평 아파트. 대출은 있지만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고 가족여행도 1년에 2번 정도는 갈 수 있었어요. 동창회에 나가면 더 성공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부럽지 않았습니다.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니까요.
성우는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이상한 증상이 있었습니다. 복부에 은은한 통증이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잘못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봐. 수진이가 몇 번이나 권했지만 성우는 미뤘어요. 워낙 병원 가는 것을 싫어하는 편이었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저절로 나아질 거야.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며칠 전부터는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옆구리가 콕콕 쑤시는 느낌이 계속됐거든요. 성우 씨, 정말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젯밤 수진이가 진지하게 말했을 때 성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반차 내고 병원 가볼게. 회사에 도착한 성우는 부장에게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자네 몸이 많이 안 좋나? 네. 복부 통증이 계속돼서 검사 좀 받아보려고요. 그럼 오늘은 일찍 가 건강이 우선이지. 오후 2시 성우는 집 근처 종합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의사의 권유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오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는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냥 스트레스성 위염 같은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만약 큰 병이라면? 아이들은? 수진이는? 그날 밤 성우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부러 밝게 웃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 아빠가 언제 아팠니? 건강하잖아. 다음 날 오후 성우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앉으세요.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복부 통증의 원인을 찾았습니다만. 네. 혹시 아이 계획 있으세요? 죄송한데 그게 무슨... 검사 결과 선천성 무정자증으로 나왔습니다. 성우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정자증이요? 네. 정자가 생성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천적인 경우라 자연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그 순간 성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그럼 우리 민준이와 민서는? 병원에서 나오는 길 성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짧은 거리가 왜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은 평소와 똑같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성우에게는 모든 게 느리게 보였어요. 선천성 무정자증.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성우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럼 민준이와 민서는? 더 이상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끔찍한 가정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아빠. 민서가 현관까지 뛰어와 성우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5살 딸의 해맑은 웃음을 보는 순간 성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서야, 아빠 왔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그래. 뭘 그렸는데? 우리 가족. 아빠랑 엄마랑 오빠랑 나. 민서가 자랑스럽게 보여준 그림 속에는 4명의 가족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이었지만 성우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잘 그렸네. 우리 민서 그림 실력이 늘었구나. 헤헤. 선생님도 잘 그렸다고 했어.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축구 연습에서 골 넣었어. 정말? 우리 민준이 실력이 늘었나 보네. 응. 코치님이 패스가 좋다고 칭찬해줬어.
성우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기뻐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물어봤을 텐데 오늘은 집중이 안 됐어요. 어서 씻고 와. 저녁 먹자. 수진이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성우는 가족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민준이의 눈매, 민서의 코 모양. 지금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눈이 나랑 비슷한가? 민서 코는 수진이를 닮았나? 여보,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수진이가 물었어요. 아, 그냥 스트레스성 위염이래. 약 먹고 지켜보자고 하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조차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다행이네. 그래도 몸 관리 잘해야 돼. 응.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옆에서 자는 수진이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났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돌사진, 민서 100일 사진, 작년 여름휴가 때 찍은 가족 사진. 정말 내 아이들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아빠, 일찍 일어났네? 민준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아빠도 그런 날이 있어? 나는 어제 축구 생각하느라 잠이 안 왔어. 성우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맑은 눈동자, 환한 미소. 8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아이였습니다. 민준아. 응?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갑작스러운 말에 민준이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아빠, 왜 갑자기? 나도 아빠 사랑해. 성우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8년 동안 키워온 이 아이가 혹시 자신의 핏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후배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9년 전 성우의 팀으로 온 성실한 사원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세요. 민수는 항상 성우를 잘 따랐어요. 성실하고 예의 바른 후배였죠. 가끔 집에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성우는 혼자 병원 근처 카페에 갔어요. 어제 받은 진단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무정자증에 대한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의 경우 자연 임신 확률은 0%, 정자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상태, 현재 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 성우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성우는 수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어요. 여보, 내일 미영이랑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미영이? 대학 동창? 오랜만에 만나서 수다 좀 떨려고. 성우는 그때까지 수진이의 친구 미영에 대해 별로 신경 쓴 적이 없었어요. 가끔 만난다고 하면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갑자기 의심스러워졌거든요. 요즘 자주 만나네? 그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자주 만나기 시작했지? 작년 봄쯤부터인가? 왜?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니, 그냥.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성우는 수진이의 휴대폰을 슬쩍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충전하러 놓아둔 휴대폰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내일 2시에 봐요. 그 카페에서. 발신자는 미영 언니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성우는 수진이의 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미영 언니와 카페라고 적혀 있었어요.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친구 미영과 만나는 걸까? 성우는 자신의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다음 날 목요일 성우는 일부러 회사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수진이가 자주 간다는 그 카페를 찾아가 봤어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카페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살펴봤지만 수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갔나? 아니면 다른 카페인가? 1시간 정도 있다가 성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찍 왔네? 수진이가 반겼습니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미영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어?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 어디서 만났는데? 평소에 가던 카페. 집 근처에 있는.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정말 미영이와 만난 걸까? 아니면 그날 밤 성우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가정들이 떠올랐어요. 8년 전 민준이를 가졌을 때 수진이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 5년 전 민서를 가졌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평범한 임신과 출산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명확했어요. 선천성 무정자증, 자연임신 불가능. 그럼 대체 뭐가 진실인 거지? 성우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성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일이 좀 바빠서. 그래도 몸 관리는 해야지. 병원에서 약 제대로 먹고 있어? 응. 성우는 짧게 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이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차장님, 이 서류 확인 부탁드린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 미안. 깜빡먹었네. 괜찮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후배 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웃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성우였거든요. 점심시간 성우는 대학 동기 재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재철아? 성우야.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재철이는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대학 때부터 컴퓨터를 잘 다루던 친구였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좀 부탁할 게 있는데. 뭔데? 말해봐. 성우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스스로도 부끄러웠거든요. 휴대폰 위치 기록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 위치 기록? 왜?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재철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성우야, 혹시 수진 씨 때문에? 알겠어.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그날 저녁 성우는 재철이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술집에서 재철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확히 뭘 알고 싶은 거야? 내 아내가 정말로 친구 미영이랑 만나는지 확인하고 싶어.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성우는 무정자증 진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최근 수진이의 행동 변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간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알겠어. 며칠만 시간을 줘. 조심스럽게 확인해 볼게. 고마워, 제철아. 근데 성우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만약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성우는 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런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흘 후 제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우야, 만나자. 결과가 나왔어. 성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제철이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어요. 위치 기록을 분석해 봤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장소에 있더라. 화면에는 지도와 함께 위치 표시가 나와 있었어요. 여기가 그 카페인가? 응. 그런데 제철이가 망설였어요. 그런데 뭐? 복원된 사진이 하나 있어.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건데. 화면에 나타난 사진을 본 순간 성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수진이와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뒷모습. 이 남자 누군지 알아? 성우는 그 뒷모습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어깨선, 머리 모양, 앉은 자세까지. 민수야. 뭐라고? 회사 후배. 김민수야. 제철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응. 9년 전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고 있어. 집에도 몇 번 초대한 적 있고.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야, 이게 혹시 오해일 수도 있어. 그냥 우연히. 아니야. 성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가 수진이를 아는 건 나 때문이야. 내가 소개했거든.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8년 전 회사 워크숍 때 가족들을 초대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와 민수가 처음 만났었죠. 그때부터였나?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성우야, 진정해.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 확실하다고. 내가 선천성 무정자증이야. 결국 터져나온 말이었어요. 제철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무정자증?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 그럼 민준이와 민서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수진이와 아이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와 민서가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성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빠. 민서가 달려와 안겼어요. 아빠, 늦었네? 저녁 먹었어? 수진이가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친구랑 먹었어. 그래, 그럼 씻고 와. 아이들이랑 얘기하고 있었거든. 성우는 민준이와 민서를 바라봤어요. 8년, 5년을 아빠라고 불러온 아이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정말 내 아이들이 아닐까? 특히 민준이를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눈매가 민수와 비슷했거든요.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분명했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해?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 아니야. 그냥 얼굴이 이상해. 아파? 괜찮다. 그날 밤 성우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아이들, 그리고 믿었던 후배까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에 앉아
그를 기다렸어요. 9시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일찍 오셨네요. 응. 민수는 평소와 똑같이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성호에게는 그 미소가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성호는 민수를 관찰했어요. 점심시간에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가끔 미소를 짓는 표정,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수진이와 연락하고 있는 건가? 오후 3시쯤 민수가 자리를 비웠어요. 차장님, 잠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성호는 민수의 자리를 힐끗 봤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했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최근 메시지 목록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호의 손이 떨렸어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오늘도 못 만나겠어. 남편이 이상해해. 괜찮아. 조금만 더 조심하자. 미안해.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성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어요. 민수가 돌아왔을 때 성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응. 하지만 성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15년을 속여왔구나. 내가 믿고 아껴온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배신했구나. 그 순간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진실을 밝혀내겠어. 성우는 며칠 더 기다렸습니다. 마음으로는 당장 달려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신중해야 했어요. 한번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되돌릴 수 없었거든요. 그동안 성우는 민수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점심시간에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표정,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들뜨는 기색. 9년 동안 함께 일했던 후배였는데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았어요. 목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성우는 그날 하루 연차를 냈어요.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쉬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럼 푹 쉬세요. 민수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성호에게는 그 미소마저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성호는 그 카페 근처에 있었어요. 길 건너편 커피숍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수진이와 민수가 나타날까? 이 시쯤 되니 수진이가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사한 옷을 입고 화장도 더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결혼 전 데이트할 때 입던 그런 차림새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구나. 10분 후 민수가 나타났어요. 회사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캐주얼한 차림이었습니다. 수진이를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성호의 가슴을 찔렀어요. 둘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성호는 한참 동안 그 카페를 바라봤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 웃기도 하고 수진이가 민수의 손을 잠깐 잡는 모습도 보였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자리를 떴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이들은 정말 내 아이가 아닐까? 저녁 7시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일찍 와 있었네. 연차 냈다며?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응. 좀 쉬고 싶어서. 미영이랑 재미있게 놀다 왔어? 성우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응.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짓말. 어디서 만났는데? 평소에 가던 그 카페. 왜 자꾸 물어봐? 수진이가 의아해했어요. 아니, 그냥.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자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건가?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결심했어요. 이제 끝내자. 회사에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무슨 일이세요? 밖에 나가서. 성우는 민수를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수진이와 민수가 만나던 그 카페였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자 민수가 물었어요. 차장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성우는 한참 동안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9년 전 처음 팀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긴장한 표정으로 인사하던 신입사원, 열심히 일하며 성우를 따르던 후배, 집에 초대했을 때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 민수야. 네. 솔직히 말해라. 성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 특히 민준이가 내 아이 아니냐? 그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커피잔을 잡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술이 바르르 떨리더니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장님, 그게 아니라고 해봐.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해봐. 성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더욱 떨어뜨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첫째는 맞습니다. 그 순간 성우는 귀에서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났어요.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그 한마디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첫째는 맞습니다. 첫째는 맞습니다. 첫째는 맞습니다. 언제부터냐? 성우의 목소리는 이제 차분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8년 전부터요. 처음은 언제였냐? 회사 워크쇼. 그때였어요. 성우가 기억하는 그날이었습니다. 8년 전 가족들을 초대한 행사에서 수진이와 민수가 처음 만났던 그날. 그때부터 계획한 거냐?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둘째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성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금 당장 민수를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8년 동안 내 앞에서 연기했던 거구나. 차장님, 8년 동안 내가 널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집에도 초대하고 그동안 넌 내 아내와.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계속 머리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성우가 비웃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15년이 돌아오나? 내 인생이 돌아오나? 차장님, 저도 나가. 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마지막 사과를 남기고 민수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성우는 혼자 남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이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간 쌓아온 믿음, 사랑, 가족. 모든 것이 허상이었어요. 성우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그리고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혼자 걸을 수 있는 곳이 필요했거든요.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인가? 1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성우의 인생도 함께 저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수진이와 아이들을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5시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정말 이혼해야 하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아침 7시, 성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걱정했잖아. 수진이가 달려나왔어요. 진짜로 걱정했던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친구 집에서 술 마시다가 늦어져서. 그래도 연락은 해야지. 아이들도 아빠 어디 갔냐고 물어봤어. 성우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8년 동안 거짓말을 해온 사람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아빠, 민준이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 밤에 안 들어와서 무서웠어. 8살 아들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성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8년 동안 아빠라고 불러온 아이인데 아빠가 미안했다. 일이 급해서. 성우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날 성우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15년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는데. 저녁 무렵 성우는 결심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수진이와 제대로 이야기해보자.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운 다음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수진이가 의아해했어요. 민수 얘기. 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다 알고 있어. 8년 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거. 수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왜 그랬어?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거든요. 당신이 늘 바빠서 외로웠어.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어. 8년 동안?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내가 물어보는 거야. 민준이는 민수 아이가 맞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서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성우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다시는. 8년 동안 속여놓고 용서해달라고?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민준이와 민서가 뭘 잘못했어? 수진이의 말이 성우의 가슴을 찔렀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밤 성우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성우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친자 확인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두 아이 모두요? 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괜찮습니다. 그 한 달은 성우에게 가장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집에서는 평소처럼 지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사과했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아빠를 따랐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이도 민서도 모두 성우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두 아이 모두. 변호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결과였거든요. 성우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8년, 5년을 키운 아이들이 모두 내 핏줄이 아니라니. 그럼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가? 15년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 집으로 돌아와서 성우는 수진이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둘 다 내 아이가 아니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그럼 민서도 민수 아이지? 대답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5년을 완전히 속고 산 거구나. 나는 남편도 아니었고 아버지도 아니었어. 성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성우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8년 동안 거짓말한 사람과 어떻게 가족을 할 수 있겠어? 그날부터 성우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복잡한 절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아이들에게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빠, 왜 짐을 싸고 있어? 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빠가 잠시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왜? 우리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너희들은 아무 잘못 없어. 성우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어요. 8년, 5년 동안 아빠였는데 이제 정말 남이 되는 건가? 핏줄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아빠 언제 다시 와? 그건 아빠도 모르겠어. 민서도 울면서 매달렸어요. 아빠 가지 마. 민서랑 같이 있어.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맞는 일일까?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나? 6개월 후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성우는 월세 50만 원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15년간 살았던 35평 아파트에서 12평 원룸으로. 법적으로 성우는 두 아이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양육권도 면접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가끔 연락을 허락해줬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셔도 될까요? 그렇게 성우는 가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청소하고, 결혼 전 혼자 살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정막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수진이의 잔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적막감이요. 아빠 언제 집에 와? 민서가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서야, 아빠는 이제 너희들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빠는 아빠잖아. 혈연으로는 다른 아빠가 있어.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거든요. 민준이는 가끔 연락이 왔어요. 아빠, 축구 경기에서 골 넣었어. 그래, 우리 민준이 실력이 늘었구나. 아빠도 보러 와. 아빠가 바빠서 못 갈 것 같다. 사실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와 마주치기 싫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성우는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승진해서 누락됐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수는 이미 그만뒀고 동료들의 시선도 이제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성우는 작은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부럽고 아팠는데 이제는 그냥 평온했어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행복보다는 낫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보고 싶어. 축구 경기 보러 와줄 수 있어? 성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8년간 키운 아이였거든요. 그래. 아빠가 갈게. 답장을 보내며 성우는 생각했습니다. 핏줄이 전부는 아니구나. 사랑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어.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때로는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잃어야만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되나 봅니다. 거짓 없는 삶이 주는 평온함. 그게 성우를 버티게 해주고 있었어요. 물론 외롭긴 했지만 더 이상 속이거나 속지 않아도 되는 삶이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는 먼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우는 이제 그걸 알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지만 내일은 또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진실한 삶이라면요.